지금부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차 재판을 맞아서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 협의회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6일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와 또 박중원 본부장 등에 대한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재판에서도 박순관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2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재판에서는 유족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 가족을 잃은 각각의 유족들의 입장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앞서서 2차 재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목숨들이었습니다. 일순간에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23명 노동자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잠깐 추모 묵상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네, 묵상 바로. 먼저 구호 한번 힘차게 하면서 그 기자회견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오늘 기자회견의 첫 번째 말씀으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의 송성영 공동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맡고 있는 송성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2017년 3월 30일 스텔라 다이지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2024년 7월 15일 오송지하도 참사, 그리고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참사,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참사는 거의 다 인재이며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반드시 책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책임을 외면하고 인면수심의 사람의 일을 포기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초 적용으로 박순관 에스코넥 아리셀 대표가 구속돼 오늘 2차 재판을 앞두고 우리는 또다시 외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켜주시기를 법원에 촉구합니다. 아직도 살인자 박순관은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박순관을 접하며 악하고 추한 인간 이하의 박순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족과 시민의 분노에 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에 존대한다고 판결로 밝혀주십시오. 살인의 당사자로서 책임 회피를 하고자 가족들을 처벌 불원서 써줄 것을 강요하며 금전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며 농단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입니다. 이제 공원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면 이 사회는 또다시 참사가 반복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땅의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23분의 목숨이 사나운 희대의 사회적 참사에 대해 법원이 일벌백계의 처벌로 사회적 참사들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원이 사람의 목숨을 소모품 취급한 이들에게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상식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사람의 안전에는 뒷전인 이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 자체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다시금 23의 노동자를 두세 번 죽음으로 내모는 그간의 행위에 대해 국민적 법감정으로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비에 군림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전국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외침은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상식의 외침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의 재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의 뜻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특히 박순관을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국민적 함성입니다. 법원은 당장 국민적 목소리에 응답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왜 죽어야만 했는지 진실 규명은 박순관의 엄중한 처벌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눈물을 삼키며 싸워온 유족과 대책이 그리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죽음의 진실이 알고 싶어 강추위 속에서도 쓰러짐을 각오하고 투쟁하며 오늘 법원 앞에서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 맨 앞에 있는 박순관을, 참사의 진실과 정황을 은폐시키려 한 살인자 박순관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것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사법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사회를 만드는 출발을 판결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 6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해를 넘겨서도 저희 대책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발언해주신 송성영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작년 6월에 23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유가족들이 해를 넘겨서까지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두 명도 아니고 23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싸우고 있단 말인가?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23명 노동자의 죽음, 그 최고 책임자가 지금 수원지법에서 2차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아니고 현대중공업도 아니고 현대제철도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라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일하면서 속이면서 일해왔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순관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순관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자, 저희 보도자료에는 오늘 재판에서 유가족들이 개별로 밝히실 입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판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담아서 추가적으로 내용 더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세 분 유가족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사연들입니다. 최은주, 이병렬, 여국화님 발언 들을 건데요. 먼저 최은주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병철님 아내 최현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없이 외쳤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제 서서히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증거도 드러나고 분통도 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수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지만 사실 매일매일 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건 뭘까? 아무리 이렇게 한들 남편은 어차피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런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고
제가 더욱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동안 참 잘했다라고 저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도움 덕분이고 더 앞으로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이병렬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이병렬입니다. 어제 재판에 참가했는데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박승관이가 주요 책임자인데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저들고 법원에 뭘 누굴 보고 하는지 뭐 속죄한다는 말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어물어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가기 바쁘게 어느 분이 그런 망언을 뱉었는지 유족들 앞에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자기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왜 그런 걸 유족들 앞에서 사과를 한다고 우리 유족들을 모욕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서 나는 우리 유족들 앞에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법원까지 왔으니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어제 정작 보니까 아직도 멀고 먼 길이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국화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이혜옥 가족을 대표해서 나온 사촌 언니 여국화입니다. 저희 동생은요, 말이 사촌 여동생이지 저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심성이 예쁘고 말주변이 없는 그런 아픈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진짜 우리가 6월 24일에 참사가 일어났지만 진짜 슬퍼할 겨를이 없이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쪽에서는 다 뭐 했어요? 우리를 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경찰들마저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진짜 우리는 죄인 취급 당하듯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순관이 말로는 사과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절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디 사과입니까? 사과라면 유족들 앞에 마주 서서 하다못해 고개 숙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했다는 게 어디다 대고 했어요? 반대편이 검찰을 마주보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 사과입니까?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저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저는 그날에 가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진짜 아픈 가슴에 진짜 또 대모 하나 박힌 심정입니다. 박순관하고 그 아들 박중환은 꼭 감방에서 평생 반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1차 재판에서 박순관은 사과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20몇 가지가 나오면서 아마 유가족들의 가슴이 더욱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참사 발생 이후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던 박순관이
재판정, 법정에서 검사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는 것, 그것이 1차 재판 보도의 핵심 내용이어야 하는지, 그게 헤드라인이어야 하는지, 사과한 것이 7개월째 되어서 사과한 게 그렇게 정말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과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는, 대책위는, 또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우리 유가족들은 박순관이 엄정 처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으로 대책위의 법률지원단의 손익찬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동영상 검증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유가족들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 재판에서는 이제 박순관이 이제 그 오전, 오후 아니면은 이제 오후 동안에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론인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도 그 보지 못하는 그런 재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가족분들은 그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박순관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 아들을 대신 감옥에 넣을 궁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서면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직접 앞으로 변론기일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인단이 지난번 재판 끝나고 회의를 한 결과 박순관의 과연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난번에 검찰이 낸 서증조사, 그러니까 검찰이 낸 증거들을 보고 거의 저희 대리인단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박순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은 박순관 한 명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에스코넥 전체가 거의 아리셀을 키우다시피 해서 아리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이사인 박순관은 경영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지우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순관 또한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형이 없긴 하지만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변론 전략을 바꾸고 책임을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그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이어서 형량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변론 전략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몇 차례 재판이 있든지 간에 유가족들은 계속 재판에 참관해서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니 그 사법부에서도 엄중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재판에서 아리셀 측은 산안법 위반, 파견법 위반 다 인정하고, 다만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는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기소할 때부터 에스코넥이, 사실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는 아리셀과 박순관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재판은 이상한 결론으로 또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판에 대해서 유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대책위가 끝까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판에서 직접 진술도 있어서 기자회견은 좀 짧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호 한 2개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순관이 진정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면 유족과의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사과하면서도 유족과의 교섭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과는 교섭 거부, 재판에선 혐의 부인 박순관을 처벌하라! 23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헷갈리시죠? 이거는 전체 구호입니다. 23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살인자 박순관부터 전체 구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자,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투쟁하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투쟁! 네, 고생하셨습니다.